급하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럴 때 물 한 잔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물 한 잔이 우울증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 몸이 그 체액이 조금만 손실이 돼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않더라도 소변 양을 줄여서 체액을 유지는 하는데 실제 계속 그렇게 만성적으로 물을 적게 드시면 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신장입니다. 네. 예, 우리 몸에 대사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들을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 배설이 되지 않고 또 신장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은 신장 기능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탈수가 되면 뇌로 이제 피가 들어가는 저혈압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성 탈수가 있게 되면 만성으로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여러 가지 장기에 영향을 주고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간접적으로 뭐 정서에도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거나 우울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되면 벌써 탈수가 아주 진행이 되어서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야기였는데 운동을 할 때는 갈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경기력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을 목마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그 긍정적인 기능들을 다 흡수하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걸 좀 알려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떤 물이 건강에 좋은 물이냐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한 물이 어떤 물이냐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 아까 그 어떤 생수를 고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대답한 것처럼 실제 보면 여기 제일 왼쪽에 TDS라고 했어요. 네. 용존 그 미네랄 함량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이 뭐 100에서부터 아주 이제 그 유럽 쪽에 가면 네. 치료적으로 나오는 그 물들은 보면 미네랄 함량이 9,000 넘는 굉장히 많이 9,700 까지 되는 들었군요. 그런 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그 생수들이 보면 이 미네랄 함량이 거의 100에서 한 1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런 칼슘, 마그네슘, 또 칼륨, 염소 이런 그 미네랄 함량들이 좀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물들이 일단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 함량을 조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물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이제 물의 이제 산도가 어느 정도가 좋으냐. 우리가 뭐 알칼리수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빙하수, 빙하 얼음 녹은 물이 pH가 8.8이니까 굉장히 알칼리성이죠. 네. 이 pH가 낮을수록 산성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정수기를 거쳐버리면 물이 산성화됩니다.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미네랄도 확 빠지고 거의 뭐 정류수를 만들어버리고 물을 거의 산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너무 산성인 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도도 한번 너무 산성이지 않은 그런 물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이런 물들을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하루에 우리가 이제 땀으로 또는 호흡으로 또는 대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수분이 거의 한 2.5리터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네. 이 계절에 따라서 또 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지만 이렇게 이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를 하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음식 섭취하고 국을 많이 먹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검진에 오신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1리터 정도 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는 게 충분한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여러 가지 뭐 피로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몸에 여러 가지 피부도 거칠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분이 이제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하루에 물을 한 3리터 정도씩 사주 먹도록 했더니만 네. 이분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피로하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런 증상까지 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만 먹고도 이제 이 아픈 증상이 다 치료가 된 이런 사례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는 그 상황이 되면 벌써부터 몸은 벌써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갈증이 생기기 전에 하루에 적당한 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영양 성분들을 물이 이제 날라주기도 하고 물이 우리 몸이 이제 돌아가는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물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아마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상으로도 피부가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예. 네, 뭐 네. 피부 주름도 줄어들고 네네. 하여튼 이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요하군요, 물이. 실제 그 비만하신 분들은 물만 좀 충분히 마셔도 살이 좀 빠진다라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네. 비만이 사실은 영양이 과다한 것보다가 영양 불균형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먹더라도 균형을 잘 맞춰서 먹으면 살이 오히려 덜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도 우리 몸에 대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가 되면 이 몸이 이제 대사가 잘 안 되는 대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찌꺼기 같은 에너지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본다면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몸에 대사가 잘 돌아가게 되면 비만한 분들은 만약 그분이 또 물을 적게 드셨다면 비만한 분 중에 물을 적게 드신 분이 있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면 몸의 대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네. 체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 소중하군요, 물이.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제 식사하고 나서 바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소화액이 희석이 돼서 소화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화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많이 먹는다든지 또 저녁에 이제 식후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차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물기가 이제 위장에 너무 많으니까 이게 위산과 함께 이제 역류가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가 되고요. 또 여자분들 그 빈뇨가 방광 기능이 좀 안 좋으시거나 또는 이제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게 되니까 밤에 이제 자주 깨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은 사실은 식전이나 또는 식간 아침, 점심 또는 점심, 저녁 그 사이에 식간에 한 잔에 한 250cc 정도 되는 물컵으로 한 4잔 내지 8잔 정도는 좀 식전이나 식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은 이제 몇 도가 가장 건강에 좋으냐? 이것도 보면 물을 이제 체온보다 낮은 차온물을 마시면 이게 뭐 위장에 있는 음식물에 그 기름기가 굳어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혈관에 막 기름 때가 낀다, 동맥경화가 심해진다, 네. 중풍 심장병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았거든요. 네네. 또 이제 좀 쇼닥터 같은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물 온도에 대해서 찬물을 먹으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 이렇게 미지근한 체온 정도의 36도 그런 물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이야기처럼 실제 뭐 이렇게 혈관의 동맥경화를 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보면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물의 온도는 우리가 10도라고 합니다. 우리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물 서빙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물을 딱 먹을 때 한 10도씨 정도가 되도록 네. 그렇게 이제 서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을 때 아주 청량한 느낌이 들도록 물맛이 가장 좋도록 만드는데 제가 그 어떤 온도가 좋은 물일까 건강에 좋은 물일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5도 이하 너무 찬 물을 먹게 되면 혈압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혈관을 네. 수축시켜서. 그래서 이제 5도씨 이하 물을 상용하시면 자꾸 혈압의 변동을 주니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물의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좀 낮을수록 좀 이렇게 클러스터가 작아져서 건강에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건강에 좋은 물의 온도는 5도에서 한 20도 사이, 5도에서 15도 사이 그 정도 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5도씨 이하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물의 양은 하루에 한 1 내지 2리터 정도 물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물 먹는 시간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식전이나 식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의 온도는 한 5도에서 15도 정도 그 사이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저희들 물과 건강학회에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생수나 화장품 또 건강식품의 성분 분석표를 보면요. 해양 침충수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또 알칼리수, 육각수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해양 침충수나 육각수나 알칼리수 이 차이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물을 온도를 낮추면 육각 구조가 더 많아진다라든지 또 뭐 온도를 낮추면 물의 클러스터가 작아져서 좀 더 이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물을 이제 자기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알칼리 쪽을 만들면 몸에 좋다. 또 요즘 보면 수소수 같은 수소를 첨가하면 그게 수소가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기능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실제 이런 물들이 실험실에서 세포를 갖고 이렇게 뭐 이게 세포를 좀 노화되는 산화되는 항산화 역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연구한 거는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보면 예를 들면 알칼리수 같으면은 실제 뭐 이게 조직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알칼리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수들이 위장에 들어가서 강한 위산에 이제 섞여서 음식물과 섞여서 이렇게 또 흡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몸에까지 전달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수들을 이제 많이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고는 하고 있지만 그 연구들이 실제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어떤 뭐 건강에 크게 도움을 준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알칼리수를 드시면 장기적으로 산성인 물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질병을 심지어 치료한다거나 건강에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너무 광고에는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물에 조금 기능을 조금 개선한 그야말로 기능수이지 우리가 왜 건강식품처럼 그런 뭐 채식을 많이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실제 뭐 어떤 의학적인 그런 기능은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수가 운동 후에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그 자료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다음번 자료가 기능수 중에 이게 이제 심층수죠. 해양 네. 심층수. 해양 심층수가 운동 후에 그 탈수 피로를 좀 빨리 회복을 시켜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해양 심층수가 아무래도 그냥 먹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미네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네랄하고 같이 이제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미네랄 함량이 많은 해양 심층수를 먹게 되면 그런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뭐 운동 기능 같은 것들이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인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갖고 뭐 해양 심층수는 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네. 이제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기능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약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강원도 양양의 오색 약수는 이게 맛과 효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천연 기념물로도 등록이 됐다 그래요. 네. 이렇게 유명한 약수도 있지만 우리 동네도 약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약수 이거 믿고 마셔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약수들이 보면 종류에 따라서 뭐 철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이 수원지에 가보면 이렇게 이 산화가 돼서 붉게 보이는 네네. 그런 약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이 다 있는데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먹는 그런 약수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그 물이 안전한지를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안전하다. 이때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때는 드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이제 확인이 돼 있는 그런 물들은 약수들은 생수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물들은 안전성이 확인돼 있는 물을 꼭 확인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끗하고 좋은 약수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좋은 물을 찾아서 널리 알리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이게 물은 이 장기적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물이 좋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또 지하까지 이렇게 이제 강물이나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을 해서 구름을 통해서 비로 내리고 또 내린 것들은 다시 이제 지하수로 다시 되기도 하고 지하에 있던 물들은 다시 자연 용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 자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생수, 지하수, 생수를 뽑아내는 그 수원지의 분포를 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점이 이제 수원지인데요. 네. 아주 이제 그런 지질하고 관계없이 지질이라는 거는 그 암반의 정도에 따라서 미네랄 함량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아주 무질재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쪽은 이제 프랑스의 에비앙 지역의 이제 수원지인데요. 네. 실제 그 미네랄 함량이 충분한 그 지역에 이제 수원지가 딱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일제시대 때 잘못된 어떤 미네랄 함량 기준, 잘못된 기준 때문에 과거에는 미네랄이 300이 넘어가면 못 먹는 물로 이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네. 물들이 전부 이렇게 허가된 물들이 보면 전부 이제 300 밑으로 거의 뭐 150 정도 이런 물들만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보다가 뭐 이렇게 산에 예를 들면 백두대간 산 속에서 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뽑으면 좋은 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뽑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미네랄이 많은 그런 어떤 퇴적암층의 지하수를 뽑는 것이 아니고 뭐 그야말로 뭐 그냥 겉 표면만 보고 겉만 보고 이렇게 수원지가 무질재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미네랄 함량들이 보면 그리고 제도도 미네랄이 많은 물들은 오히려 못 먹는 물로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사실 나쁜 물만 좋은 물은 우리 땅 속에 사실은 있는데 나쁜 물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도 보면 경북에서 이렇게 경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 퇴적암 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물들은 굉장히 미네랄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구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3개 정도의 지하수 우물물 먹는 물을 개발을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13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 우물물을 먹는 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물들이 보면 대부분 다 미네랄들이 지금 우리가 생수로 사 먹는 물보다가 미네랄이 더 많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자기 집 근처에 우리 대구시에서 개발한 그 먹는 우물물 그 수원을 찾아서 그 물을 좀 가능하면 공짜로 이렇게 좋은 물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을 많이 활용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국가나 이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이 지하수를 이렇게 좋다라고 홍보를 너무 해버리면
국가적으로 수돗물이 건강에 뭐 해롭지 않고 수돗물 많이 먹는 물 드시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여러분들 꼭 우리 대구시에서 개발한 우물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건강한 물을 드시는 무료로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나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관심의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수를 먹고 수돗물을 먹고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30년 동안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수돗물만 먹고 이 지하수 생수 먹는 사람은 생수만 먹고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 연구는 워낙 사람들이 뭐 목이 마르면 어떤 물이라도 사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은 이제 통제하기가 힘든 워낙 우리 몸에 필수적인 우리 생명에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연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뭐 정확한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좋은 물을 우리 땅에 두고 외국서 그런 미네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물들은 미네랄이 한참 낮기 때문에 미네랄이 좀 높은 그런 물들은 고급 브랜드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좋은 물들이 있는데 왜 이걸 개발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수도관을 이중으로 하려면 먹는 물 관을 따로 만들려면 그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아주 엄청난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될 텐데 어떤 물이 건강한 물인가? 예를 들면 미네랄이 높은 물이 좋으냐 아니면 낮은 게 좋으냐 미네랄이 중간이 좋으냐 이론적으로는 미네랄이 좀 충분하게 들어있는 높은 물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벌써 이제 미네랄이 적은 그런 물에 이제 물맛이 익숙해져 버렸고 실제 어떤 정도의 미네랄이라든지 뭐 그렇게 물을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건강한 물에 대한 연구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연구를 포함해서 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수기 물, 거의 정류수 같은 미네랄을 다 빼버린 닝닝한 물을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맛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이런 잘못된 어떤 물맛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런 거라든지 또는 물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태도 또 물 먹는 행동 자체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이게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오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좋은 물은 안전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네. 안전은 어느 정도 이제 상수도를 통해서 아주 잘 이제 안전하게 잘 정수도 하고 해로운 물질들 다 걸러내고 했는데요. 이제 건강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요. 이 물들이 내가 어떤 사용하고 또 오염시키고 그런 그게 이제 물에 이제 나가게 되면 그게 순환이 돼서 결국 내가 다시 먹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낙동강에 이제 오염물을 버리게 되면 그 물을 우리가 다시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물에 아무래도 오염 물질들이 덜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오염 물질들을 이제 정수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다 걸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노력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현재 상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건강한 물을 마시고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이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먹게 되거든요. 네. 물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물컵 두고 오늘 그 커피 같은 그런 것들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먹은 양만큼 이제 수분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물, 수돗물은 조금 이제 염소를 날려버리고 물 그 염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서
또 생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위에 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물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또 콩팥에 병이 있어서 콩팥 기능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 수분 배출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쉽죠. 네. 그래서 신장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병이 있는 분들은 좀 물을 좀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특별한 그런 경우 외인 경우는 좀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가진 자원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품 줄이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방 안에 물통 하나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물, 안전한 물, 건강한 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상식들을 체크해봤습니다. 가정의학과 김대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